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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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아 대체 몇 시인데 지금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엄마 밥 줘. 아 느려 터져가지고 말이야 지금. 밥 줘. 아이 밥 안 줄 거야? 엄마 밥 줘. 아 배고파 진짜. 엄마 밥 줘. 아 여보 밥 줘. 우리 남편 삼식이 때문에 난 매일 꼭지가 돌아. 우리 아들 7년 전 오라 손들어 꼭지가 돌아. 오늘 12월 23일 첫 노래로 수미골 김수미의 압력밥솥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골짜기 가겠다. 우리 엄마가 항상 부엌에서 네, 오늘 12월 23일 첫 노래로 수미골 김수미의 압력밥솥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노랫말이 되게 웃기네 이거.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찾다가 뭐 이런 노래가 있길래 제가 한번 오늘 첫 노래로 틀어봤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노래야. 아, 오늘 12월 23일입니다. 네, 내일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각종 뭐 행사들이 많은데, 네, 음주는 자제하시고, 네, 그냥 즐거운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을 하는데,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바로 이제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이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층, 바로 대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역시 오늘 이번 주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서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5탄을 합니다. 네, 벌써 반을 했어요. 네, 앞으로 반만 더 하면은 이 100대 명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60위에서 51위까지 10개 음반을 보는데, 오늘도 명반이 쫙 있으니까 슬쩍 같이 들으시면서 뭐 옛날 생각도 하시고, 뭐 그 노래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되게 추억 같은 거라 할까,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아의 불꽃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아의 불꽃 들으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 문화의 날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네, 공기층이죠. 바로 대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화의 날 시간 동안 이제 뭐 다양한 걸 했는데, 오랜만에 약간 과학적인 그런 거를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한번 과학 같은, 네, 대기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권을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약간 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지구과학 쪽을 좀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좀 많이 봤었는데, 네, 오랜만에 이거 대기권에 대해서 뭐 조사를 좀 하면서 많은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이었고.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기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하죠. 네, 통상 대기권의 영역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한 10,000km 정도까지 보는데, 대기라는 말은 히라보의 수증기를 뜻하는 아트모스라고 읽어야 되나? 네, 하여튼 뭐 이 아트모스와 이제 구를 뜻하는 스파이라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대기가 이제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외국어로 쓰면은 이 다른 뜻이 되는,
다른 발음이 되는데 요게 히라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기에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대기라고 부르는 건데 중력으로 지구 표면에 밀착되어서 지구와 같이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기체의 총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지구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자전도 하고 뭐 공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 대기권도 뺑글뺑글 돕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지구에 대기가 있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보면은 대기의 존재로 인해서 지구는 태양의 직사광선에 무한히 가열되지 않습니다. 네. 야간에는 복사냉각에 의해서 극저온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또 대기는 유성이나 우주선, 뭐 태양의 미립자, 뭐 복사 등 높은 에너지 입자의 침입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와 맑은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권이 이게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이게 막 그 우주에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것들, 네, 그런 게 이제 지구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더 좋은 게 다른 이제 행성들을 보면은 막 기온이 무슨 막 평균 막 20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막 낮을 때는 뭐 영하 막 500도, 20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대기권 때문에 열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일정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이 이 대기권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정말 그 최적의 요건을 이 지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네. 대기권의 공기 성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구 표면 건조 구성 공기의 조성을 나타내는데 수증기를 제외한 건조 공기의 성분은 전체 부피의 약 78%가 질소입니다. 네. 사람은 질소를 먹으면 가죠. 네. 약 21% 정도가 산소고 0.9%가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0.03%입니다. 나머지는 뭐 굉장히 극소량의 뭐게 뭐지 그 공기들인데 뭐 네온, 헬륨, 뭐 크립톤, 뭐 크세논, 오존 같은 것들로 이제 막 되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지만 아주 미량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나 오존, 수증기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건조 공기에 관한 것이라서 수증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수증기의 90%는 지표면에서 수킬로미터까지의 층에 밀집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제 포함된 수증기는 적은 양이지만 상변화로 대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마치 그 뭐 비 오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의 혼합물인데 대기의 하층에서는 이제 공기 운동에 의해서 상하의 공기가 잘 혼합되고 그러니까 상당한 높이까지 조성비가 일정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오존을 제외하고 대략 한 80km 정도까지는 여러 기체가 지구상 어디에서나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층을 균질권이라고 합니다. 균질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을 포함하는 대기층을 말하는데 중간권계면 위에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해리 작용이나 아니면 확산 분리 작용을 해서 이로 인한 뭐 분포가 균일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대기층을 비균질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열권, 뭐 권리권이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데 인공위성 관측에 의하면 대기는 지상 120km 층까지 주로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120km에서 1000km 층 정도는 산소 원자가 있고 이제 그 이상 뭐 1000km에서 2000km 정도는 헬륨, 그리고 그 이상 10,000km 정도까지는 수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기권도 다 같은 대기권이 아니라 그 대기권마다 그 층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물에다가 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기름이랑 물이랑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게 좀 분리돼 있습니다. 네. 야, 신기하죠?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이번 대기권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노래는 YB 황정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리고 언니네 이발관의 혼자 추는 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YB 황정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리고 언니네 이발관의 혼자 추는 춤 듣고 왔습니다. 네, 혼자 추는 춤. 네, 발음이 갑자기 안 되지? 네, 하여튼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기권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대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각 층의 이름은 권이 되는데, 그리고 권과 권의 경계면을 권계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 보는 거는 대륙권. 대륙권은 대기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인데, 대표적인 특성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태양 복사가 지면에서 흡수된 뒤에 장파로 재복사되는 층인데, 이로 인해서 대륙권의 하층부는 기온이 높게 됩니다. 하지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복사 냉각이 돼서 기온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대륙권은 고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기온이 감소하는 기온 감류를 갖는데, 건조 공기는 1km에 10도씨 정도 하강하고 포화 공기는 5도씨 정도 하강한다고 합니다. 실제 대기 중에 수분 공기는 1km에 6.5도씨의 기온 감류를 갖고, 대륙권의 프로포는 돌다 또는 섞이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데, 공기가 섞이고 돈다는 뜻입니다. 수증기와 은결핵의 대부분이 대륙권에 집중해 있는데, 물의 순환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류가 일어나면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안정할 경우에 안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의 90% 이상이 대륙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안정한 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륙권의 두께는 열대지방이 가장 두껍다고 합니다. 중위도의 두께는 약 한 11km 정도라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두껍지 여기가? 궁금하네. 네. 중위도에서 대륙권의 구조는 저층, 지표층, 이류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상으로부터 2m 높이의 대기층을 저층이라고 하고, 미기상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구름이 거의 안 생기는 뭐 그런 건가 보네. 이보다 위인 지표층은 지상층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2m에서 2km까지의 공기층으로 지표의 마찰이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라고 합니다. 기온은 고도에 따라서 감소하고 습도는 일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대륙권의 가장 상층은 이류층이고, 2km부터 대륙권계면까지의 층으로 바람의 수평 운동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마찰의 영향이 거의 없고 풍속은 고도와 더불어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류층의 위에 대륙원계면이 있고, 대륙원계면은 중위도 열대권계면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개로 나뉘네 이게. 네. 열대지방이 더워가지고 거기에 그 습기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그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하는 거네요. 난 또 왜 그런지 몰랐네. 네.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성층권인데, 성층권은 이제 대륙원계면과 고도 50km 정도의 성층권계면 사이의 층인데, 온도가 거의 일정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증가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대륙권과 이제 약간 그 구별이 되죠. 네. 구조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등온층은 대륙원계면으로부터 한 35km까지의 이제 층인데, 기온이 높이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층입니다. 네, 뭐 높으나 낮으나 뭐 거의 온도의 변화가 없는 그런 곳이 이제 성층권의 여기인데, 그 위에 위치한 온난층은 등온층과 성층권계면 사이에 있는데,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서서히 증가하는 층이라고 합니다.
등원층에서는 이제 대기가 안정하고 이제 불순물이 적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름이 없는데, 하지만 가끔 하층에 권운이나 진주모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작은 거 있죠? 작은 구름이 생길 때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성층권의 가장 큰 특징은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오존으로 인해서 고도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서서히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존이 태양광선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인데, 고도 50km에서 온도는 극대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대요.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뭐죠? 로켓 같은 거 이제 쫙 쌓아 올리면은 막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 앞에 부분이 막 그 막 불같이 나면서 막 되게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이 성층권을 지나면서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존층이 여기 있네. 그렇구나. 적도 부근의 18km에서 30km 고도에서는 12개월에서 13개월 동안 편동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12달에서 13달 정도는 이제 편서풍이 부는 약 2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와, 그냥 한쪽 방향의 바람만 1년 동안 분다는 거잖아, 이게. 야, 뭐냐 이건? 오존의 분포와 수송의 기이한 그 현상으로 추정되는데, 성층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주모운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팬 현상이 있고 구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섬세한 렌즈형의 녹적색 구름인데, 일종의 지형성 구름으로 고도는 20km에서 30km 정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파의 이상전파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대포의 소리는 음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50km쯤 되면 이제 들리지가 않는데,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다시 들리는 구역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음파의 이상전파라고 하는데, 말이 꼬이냐? 이것은 상층 50km 부근에 고온층이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야, 요거 신기하다. 네. 이게 뭐 화산 폭발이 나거나 뭐 대포 소리 뭐 이런 엄청 큰 소리 있잖아요. 요게 그 하늘에 있으면은 이제 역시 들리겠죠? 네. 뭐 당연히 들리는데, 이게 한 50km 정도의 상공을 올라가면은 그 뒤로는 안 들리다가 다시 100km 정도는 돼야지 그때부터 다시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km에서 100km 이 중간 사이에서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날라다니면서 이거 들을 수도 없네. 네, 이거 신기하긴 하네요. 네. 뭐 하여튼 오존층과 성층권 돌연승온은 이제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는데, 성층권과 중간권의 사이에 성층권 계면이 있고, 고도가 약 한 50km 정도 높이에 온도 극대가 나타납니다. 온도는 0도씨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덥대요, 여기가. 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디에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린 범기 주영의 러브라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단디에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린 범기 주영의 러브라인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대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중간권인데, 성층권 건계면과 고도 약 한 80km의 중간권 계면 사이의 그 층으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하는 층입니다.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유성, 뭐 야광운이 있는데, 유성은 지구 외부로부터 이제 미립자가 대기 중에 돌입해서 한 1, 2초 동안 1등성 정도의 이제 밝기로 빛을 내면서 솟아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완전히 솟아나지 않고 지상에 떨어지는 것을 이제 운성이라고 합니다. 네, 유성의 이제 소멸 고도는 70km와 48km 부근에서 극대, 네, 그리고 50km 부근에서 극소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야광운은 고위도 지방 74km에서 92km의 고도에서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나타나는 털 모양의 은색 구름입니다. 야광운의 입자는 구름의 얇은 막을 가진 이제 유성진의 입자가 태양의 빛을 산란시켜서 빛나는 것으로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중간권 계면은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가 됩니다. 열권의 이제 하부와 중간권 계면 근처에서는 이제 자외선이 대부분 흡수된 뒤에서 거의 뭐 남아있지는 않지만, 또한 공기는 적외 복사로 열을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권계면에서는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간권은 온도가 좀 낮은 굉장히 낮은 곳이라고 하네요. 이 바로 전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여기는 굉장히 낮은 곳이라고 하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성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 중간권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유성이 유성이 그 진짜 그 뭐지 해성 비스무리한 그런 거 있죠? 막 진짜 그 별이 날아다니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 중간권에서 막 빛을 반짝반짝 내면서 없어지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별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별이 아니라 그냥 그 빛을 내면서 없어지는 뭐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그걸 잘 봐야겠네. 이게 진짜 그 뭐야 별이 날아가면서 빛을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빛을 내는 현상인지. 그 다음으로 이제 열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권 이름만 들어도 뭔가 뜨거워 보이죠? 네. 80km에서 100km 이상의 그 대기에 있는 곳인데 초고층 대기가 시작되는 층입니다. 대기 조성비로 분류할 때 이제 비균질권과 대기 입자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전리권이 시작되는 고도와 대체로 일치하게 되는데 열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델린저 현상 그리고 야광, 극광 등이 있습니다. 델린저 현상은 통신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을 말해요. 전리층은 태양의 활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태양면의 그 폭발이 일어날 때는 파장이 좀 뭐 자외선이나 X선의 강도가 증가하게 돼요. 열권의 전리층인 2층이나 D층의 전리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D층에서의 전파의 흡수도 증가해서 전리층 전파를 이용하는 단파의 국제 통신이 일시적으로 두절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태양을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진 보면은 태양의 흑점이라고 있어요. 그 흑점이 가끔 폭발할 때가 있는데 그 폭발로 인해서 이게 그 폭발 에너지가 쫙 오면은 그 가끔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네, 그게 거의 대부분이 이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한 그 영향인데 열권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 열권이 여기 있는 뭐랑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전파가 잘 안 잡히고 뭐 그런 게 생긴다고 하네요. 네, 얼음말 써놨어요 여기다가. 네.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이 아주 어둡지는 않은데 이 중 대부분이 초고층의 이제 대기의 기체에서 복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야광이라고 하는데 출현 고도는 200km에서 300km 정도. 원인은 주간에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 상태가 높아진 이제 네온, 뭐 질소 분자, 뭐 산소 분자, 산소 원자 등 공기 분자나 원자의 일부가 야간에 원래 안정 상태로 되돌아갈 때 방출하는 빛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월광이라고 하죠. 네, 밤에 이제 빛나게 하는 거. 네, 그 월광이 원래는 이제 지구까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이 열권에서 이 달빛을 흡수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뭐라고 해야 되지? 방출하면서 그 빛이 난다고 하네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외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권 위에 있는데 네. 열권 위에 있는데 대기의 물리량은 고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열권과 외기권의 경계는 조금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보통 500km 이상을 외기권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성의 산소 원자 그리고 산소 이온, 수소 등이 희박하게 존재합니다. 기체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가벼운 헬륨 같은 기체는 원자 충돌 때 외계로 나갈 수도 있어요. 외기권에서는 분자나 원자들이 충돌할 기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개개의 분자 원자는 지상에서 발사한 탄환처럼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이탈 속도 이상의 속도를 가지게 되면은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탈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거의 그 가장 밖에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이 뱅글뱅글 도는 속도가 좀 세지면은 지구에서 튕겨 나가가지고 우주로 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구 대기권에 한번 분류를 받았는데, 이 대기권이 있어서 이제 여기 생명체가 살고 있는 굉장히 고마운 공기층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 대기에 관한 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슬쩍 알아보고 2부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지유의 걱정마 그리고 최나영의 못난 거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지유의 걱정마 그리고 최나영의 못난 거울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을 하고 있는데 대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에 관한 그 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늘 높이 날지 마라. 해 가까이 가면 뜨거워져서 날개를 이어붙인 밀랍이 녹는단다. 고대의 뛰어난 기술자였던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로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부자는 크레타 섬에 갇혀 있었는데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철창 앞에 날아온 새들의 깃털을 모아서 실로 엮은 다음에 밀랍을 발라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탈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카로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하늘 높이 날아버립니다. 분명히 아빠가 너무 높이 날면은 이제 밀랍이 녹아버려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 아들내미인 이카로스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좋으니까 막 하늘 높이 그냥 날아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카로스의 날개의 밀랍은 뜨거운 태양 때문에 녹았고 그는 바다에 추락하고 맙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상공 높이 올라가면 뜨거울 것이고 그래서 높이 올라간 이카로스의 날개 밀랍이 녹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카로스가 날았던 대륙권은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날개의 밀랍이 녹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이제 정상적인 건데 날개의 밀랍이 녹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지만 당시에도 이제 다른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은 열이 공기를 상승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상승하는 공기가 냉각되면 구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19세기 말까지 과학계에서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뭐 헛소리야, 태양이 저기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지만 이제 19세기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에 관한 지식은 이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 올라가면 뜨거워지고 그 이상 올라가면 또 그냥 평범해진다. 뭐 이런 게 됩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신기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죠.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되게 덥다, 뭐 이렇게 뜨겁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카로스랑 이카로스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 가지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아빠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거잖아요. 참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담이었고 그러면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역시 이번 주에도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합니다. 이번 주는 5탄이에요. 벌써 5탄입니다. 그러면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 노사연의 바램, 조은서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우뚝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주의 사랑의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8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는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이라디오로 주시면 되는데 저희 보이라디오 문 바로 옆에 고객의 소리라고 써져 있지만 그게 사실 저희 보이라디오의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종이랑 볼펜도 있으니까 거기 이제 쓰셔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그게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저희 핸드폰, 스마트폰 야암상가 시장 검색하시면은 그 어플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공짜니까 다운받으셔서 이제 신청란에 뭐 어떤 거 듣고 싶다고 이제 올리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올리시면 바로 틀어드립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네, 아직 그 네,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노래를 많이 듣고 왔죠? 네. 야암상가 씨는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왔는데,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꿈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의 밥이더냐, 그리고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그리고 여기에 진성의 보릿고개까지 총 9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내일부터 이거 조금 잘라가지고 나눠서 드릴까? 뭐 하여튼 이번 2부 시간에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이번 소리를 찾아서 시간에도 역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합니다. 이번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이제 5탄인데, 오늘은 이제 60위부터 51위까지 또 10개의 명반을 보게 되는데, 경향신문과 음악 전문 웹진인 가슴 네트워크가 공동 선정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의 음반입니다. 네. 물론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앨범들의 그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그 약간 그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네, 이거 그냥 편의상 이제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60위. 네. 60위는 아소토 유니온입니다. 1999년 어느 날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당시 몸을 이제 맡기고 있던 친구의 지하 원룸 옆방은 인디라는 레이블의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 잠을 청할 무렵에 옆방에서 이제 드럼 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참다 못한 친구는 옆방으로 가서 늘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드럼 소리는 다시 커졌는데, 그런 날이 꽤 오래 갔어요. 우리의 잠을 방해하던 맹렬 드러머, 그게 바로 김반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리듬을 칠 수 있는 드러머는 김반장밖에 없다라는 스위트피 김민규가 자신의 세 번째 앨범에서 그에게 드럼을 맡기면서 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제 윈디시티를 이끌고 있는 이제 김반장은 블랙비트에 관한 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음악인이 됐습니다. 자신이 리더가 돼서 조직했던 첫 밴드인 아소토 유니온의 유일한 앨범, 이것도 영어로 써놨네. 네. 사운드, 네, 다른 건 못 읽겠네요. 네, 제가 다른 거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유일한 이 앨범은 이토록 원초적이면서 질퍽한 흑빛의 소리가 대중에게도 어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나온 이제 드럼 치는 소리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뭔가 한국적이지 않는,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네. 진짜 그 당시에는 새로운 그런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드럼을 쳐가지고 굉장히 파장이 컸던, 네, 그런 드러머, 예, 김반장이 있는 이제 아소토 유니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위가 못 1집인데, 못의 1집인 비선형, 네, 연세대 전파공학과 출신인 이영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ZEE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서 만나서 결성된 2인조 밴드예요. 인터넷 구인 광고로 만난 것도 이건 뭐냐? 2005년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했지만 당시 데뷔작 그 이상의 데뷔작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가는 목소리와 기타의 선율이 몽롱하면서도 이제 나른한 분위기를 주는 못의 데뷔작. 네, 여러 장르를 독특한 스타일로 소화시킨 작곡들과 철학적인 그런 분위기의 가사들이 조용한 듯 강한 열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뮤지컬 헤드웍의 원작자인 존 카메론 미첼이 내한했을 당시에
한국어로 불러서 화제가 된 날개, 그리고 몸만의 음울한 방식으로 재조합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야, 뮤지컬 헤드윅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공연되는 엄청난 그 공연이죠. 근데 그거의 원작자인 존 카메론 미첼이 내한했을 때 한국어로,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여기 이 날개를 불렀다고 해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던 야, 이 좀 이름이 좀 알려졌구나 이게.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8위. 58위는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1입니다. 그 1993년에 다시 부르기 음반은 음악 그 제목 그대로 자신이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부른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베스트 앨범을 낼 경우에 이전 음원들을 모아서 재수록하는 방식을 택했던 데 반해서 그는 자신의 노래들을 다시 편곡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동물원 시절 불렀던 거리에서나, 아니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리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 시절에 불렀던 광야에서, 그리고 그루터기가 자신의 초기 앨범에 담긴 곡들과 함께 들어있던 이 앨범은 이로써 김광석의 초기와 중기를 정리해주는 기록물인 동시에 그의 음악적인 진화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조동익 사단의 손을 거치면서 깔끔하게 탈바꿈한 그의 음악은 결국 4집과 다시 부르기 2라는 불멸의 작품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이 모든 작품들은 김광석의 부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결과물이 되고 맙니다. 하이탈처럼 웃고 있는 앨범의 표지 속에 이제 그는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웃고 우는 것을 알고 있는지, 네, 이 앨범 그 표지에는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대구 놀러 갔다가 대구에 김광석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그 제 아는 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김광석 노래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노래들 중에 하나가 그 뭐였냐, 저거 사랑했지만. 네. 김광석이 사랑했지만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뭔가 감성에 젖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그리고 모체 날개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그리고 모체 날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5탄 제5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4탄은 저번 주였죠. 네. 이번 주는 5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전까지는 56위 김광석까지 했는데, 이번에 27위입니다. 57위. 57위는 서태지와 아이들 3집 발해를 꿈꾸며입니다. 인트로 요 태지로 숨김없이 솔직한 본능을 드러낸 앨범은 곧이어 이어지는 발해를 꿈꾸며로 이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통일을 노래하는 노랫말은 물론 이제 멜로디보다 구성을 중시하는 편곡 격렬하게 울리는 디스토션이 이제 잔뜩 걸린 이제 기타 연주까지 서태지라기보단 뮤지션 정현철이 정색을 하고 덤빈 진검승부였습니다. 그 격렬함에 그 서태지 특유의 센스 넘치는 멜로디를 얹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나 아니면 네마미아까지 참 제대로 때깔곱게 뽑혀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듣는 듯한 착각을 선사하는 영원이나, 아니면 앨범의 끄트머리에서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는 낭만적인 부록 널 지우려 해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 교실 이데아가 있는데, 크래쉬의 안흥찬의 목소리를 빌어서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졸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라고 외치던 이들의 모습은 대중음악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 중에 하나로 남을 거라고 합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하죠. 네, 사실 이거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가지고 이 양반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지금의 빅뱅 같은 그런 느낌인가? 예, 너무 어릴 때라서 제가, 네. 뭐 하여튼 이제 57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위는 정태춘. 네,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앨범인데, 정태춘의 앨범은 100대 명반 중에서 총 3장이 선정됐어요. 하지만 이 데뷔 앨범은 나머지 2장인 92년 장마 종로에서와 대한민국과는 달리 한국의 정서를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서의 정태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촛불은 히트송이 되고 그는 신인 가수상과 작사상까지 받게 됐지만, 이 앨범은 그에게 공윤과의 지리한 투쟁을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번민의 시인은 사색의 시인으로, 고독의 친구, 방황의 친구는 자연의 친구, 생명의 친구로 바뀌게 되는데, 방황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중음악으로는 이제 부적합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사는 아직까지 한국적인 정서로 많은 이들을 이제 다독여주고 있는데, 최근 정태춘의 무대에는 낭만적인 사랑 노래인 촛불은 다시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왜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5위. 55위는 다섯 손가락의 다섯 손가락 1입니다. 80년대 초반 대학가에는 밴드 열풍이 가득했지만 모두 부활, 신화위, 백두산과 같은 락밴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건너편에는 서정적이고 풋풋한 가사와 포크, 발라드의 근간을 둔 대중적인 멜로디를 내세웠던 동물원과 다섯 손가락이 마주하고 있었는데, 사실 80년대 초반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학가에는 밴드가 좀 많죠. 네. 하여튼 이들의 노래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청춘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새벽 기차 때문에 실제로 새벽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유행이었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때문에 비 오는 수요일마다 거리에는 빨간 장미를 들고 서 있는 남학생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리더였던 이두헌의 감성에 허스키한 이명순의 목소리는 굉장히 적절한 조화였는데, 이 중에 최태환은 이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의 히트곡인 풍선은 이후 동방신기라는 그 그룹을 통해서 리메이크 됐었는데, 이 풍선이 이 다섯 손가락의 노래였구나. 이 동방신기의 풍선 나왔던 때가 제가 중학교나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나왔을 때가. 네, 하여튼 그랬는데,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춘의 촛불, 그리고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태춘의 촛불, 그리고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해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을 계속해서 54위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2집인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앨범이 54위입니다. 김종진, 전태관의 가벼운 웃소리로 시작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두 번째 앨범은 1집에 비해서 보다 여유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여유로움은 에너지 넘치는 리듬감으로 앨범 전체를 허리처럼 꼿꼿하게 지탱시켜주고, 더욱 진솔해진 자기 성찰과 순수한 고백은 앨범 전체를 따뜻한 서정성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이 앨범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베스트 트랙인 어떤 이의 꿈뿐만 아니라 그대 별이 지는 밤으로, 그리고 17, 24, 사랑에 못다한 내 마음을 등 전 트랙이 골고루 사랑받으면서 대중적인 지지까지 얻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음악적 시도는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첫 번째 앨범으로 퓨전 재즈라는 그런 단어와 생소한 연주곡을 이제 가요 앨범에 싣는 시도는 이 앨범으로 하나의 그 흐름으로 이제 완벽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노래를 듣다 보면은 사람들,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앨범에 노래들이 많잖아요. 뭐 적게는 한두 곡 있고, 이제 많게는 열몇 곡이 있는데, 이 앨범 전체가 이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들이 골고루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앨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2집인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앨범은 참 좋은 앨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53위를 가면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 노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줄여서 노차사라고 부르는데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가사에 호소력 짙은 보컬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래 운동에 겪어온 길을 표현하는 듯한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와 광야에서는 24살 안치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 안치환이 여기 있는 분이었어? 이 앨범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던 사계는 여성 보컬과 건반의 경쾌한 연주와는 달리 여공들의 쳇바퀴 도는 듯한 단조롭고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앨범의 클라이막스는 멤버 전원이 함께 부르는 그날이 오면인데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기다려온 그날을 향한 이들의 장엄하고 힘있는 염원은 듣는 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청아한 듯 천연한 보컬이 돋보이는 저 평등의 땅은 사계와 함께 초창기 권진원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 산하에는 전형적인 민중가요의 틀을 보여주지만 간주 부분의 조바꿈은 이 곡이 그저 쉽게 쓰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의 5월에 헌정하는 5월의 그 노래와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진홍곡 잠들지 않는 남도로 앨범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렇구나. 사계가 노차사 노래였구나. 좀 몰랐네요. 몇 번 틀었었는데 이제 알았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2위. 52위는 부활의 2집인 리멤버입니다. 데뷔 앨범에서 희야 그리고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히트시킨 부활은 이 집에서 좀 더 락밴드로서의 자의식에 충실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총 3곡이 연결되는 대곡 회상 3부작과 이승철의 보컬만큼이나 이제 무게가 실린 김태원의 기타 솔로 연주와 보컬이 이 글을 이제 입증하게 되는데 김태원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삽입한 천국에서의 그 심금을 울리는 기타를 11분 동안 연주하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와의 질스 테마를 이제 록 버전의 기타 연주로 커버하기도 했습니다. 슬픈 사슴이 인기를 끌었고 추후 이승철이 마지막 콘서트로 리메이크해서 대중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는 회상 3이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콘서트가 이 회상 3을 이제 리메이크한 노래였구나. 김태원이 저작권료를 많이 받네. 갑자기 저작권료를 생각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 대중음악 마지막 앨범은 51위인 삐삐밴드 1집인 문화혁명입니다. 삐삐밴드는 음악과 동시에 하나의 해프닝이자 하나의 실험이었는데 신하위와 H2O 출신의 강기영과 박현주는 이윤정이라는 이제 21세기 삐삐를 내리고 나타나서 단순한 펑크와 황당한 가사를 내세우면서 90년대 대한민국을 조롱합니다.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세요와 딸기를 부르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파격이었는데 이 작전 뒤에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송홍섭이 지휘를 하고 있었으면서 이윤정 역시 길거리에서 송홍섭이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후 두 번째 앨범과 리메이크 앨범인 붕어빵을 내놓고 이윤정은 이제 유학길에 오르고 고구마를 보컬로 이제 영입하면서 삐삐 롱스타킹으로 밴드명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 밴드는 MBC 음악 방송에서 카메라를 향해서 이제 침을 뱉은 뒤에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네. 굉장히 강렬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라진 그런 밴드입니다. 네. 카메라에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뭐 조롱이나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 삐삐 밴드가 그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뭔가 그 큰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뭔가 다양성 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늘 마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7 그리고 24 그리고
부활의 슬픈 사슴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17 그리고 24 그리고 부활의 슬픈 사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이제 일부 문화의 날 시간에서는 이제 대기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차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제 5탄을 했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소리를 차서 할 때마다 이 음반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소개해드리는데 그 음반들을 듣다 보면은 그 음반에 있는 그 가수의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 듣다 보면은 뭔가 그거랑 관련된 생각들이 막 떠올라서 네, 뭔가 기분이 그렇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이상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네, 뭐 하여튼 여기 오늘 알려드린 이제 10개의 음반 중에 네, 뭔가 기억이 될 만한 네, 그런 노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순서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야, 진짜 찾아왔네, 크리스마스가. 네. 네. 내일은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가 아주 크리스마스에 관한 것들을 싹 다 좀 모아가지고 제가 내일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일 저는 시민 DJ가 오기 때문에 오후 1시 반에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잠시 후 한 1시간 정도 뒤죠? 4시에 저희 상인 마인드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상인분들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 봉투가 있대요. 네, 선물 봉투가 있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또 선물 봉투도 받고 또 교육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뭐 시민분들도 오셔도 되니까,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민 고객 편의 시설이라고 써져 있는 이 건물이거든요. 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거기 보면은 1층에 어디 문 닫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에요. 4시에 상인 마인드 교육을 합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 야암상가 시장 그 스마트폰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어플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신청곡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또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네, 쓸쓸이라는 네, 아이디로 이제 올리신 분이 있는데 허각의 잘 가요를 끝송으로 틀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 검색을 했는데 제가 노래 트는 곳이 있거든요. 이 노래를 이제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허각의 잘 가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게 슈가맨? 네, 슈가맨이라고 이제 전에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허각 씨가 잘 가요를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 음원으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나오다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허각의 잘 가요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